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속보 짚어봅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고요. 총격범은 즉각 체포됐는데요. 조금 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That was very unexpected, but incredibly acted upon by Secret Service and law enforcement. And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the people that do the most, the people that make the biggest impact, they're the ones that they go after. Shooting could have been linked to the war in Iran. I don't think so. But you never know. We're going to know a lot. We have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working on it, and we're going to know a lot. Please. 네, 사고 순간을 연회장을 비추던 카메라를 보면 이 경호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속히 무대 밖으로 피신시키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부상자는 있었나요? 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경호국 요원이 제지하기 위해서 나섰지만은 총을 맞았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예. 다행히 아무런 부상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총격을 가한 범인도 사실 이 SS로 불리는 비밀 경호국 요원 대여섯 명이 그 돌진하는 뒤에서 총을 쏘았는데요. 아마도 그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리나 이런 데 부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 제압된 그 영상을 봐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자세를 가누고 있는 거 보면 심각한 부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용의자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서 자신의 SNS에 총격범을 완전히 제압했다면서 현장을 침입하는 영상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가 있습니까? 네, 31살의 토마스 앨런이라는 청년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이 매우 이제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이제 보안구역 밖에서 민간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를 좀 강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워낙 심각했습니다. 저 자리에 한 2,000명의 그 참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방어막이 뚫리고 이랬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번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라고요. 네, 가장 심각했던 게 2024년 7월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는 데서 예. 이거는 저격범이 소총을 이용해서 피격을 한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때 귀를 관통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호텔에 딸린 자신의 그 마러라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와중에 거기에서도 좀 총격 암살범이 있어서 체포가 됐고요. 올 2월에는 그 리조트에 보안구역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네. 차량으로 돌진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게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 호텔이 이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총상을 당했던 바로 그 호텔이라고요. 맞습니다. 80년 3월 30일이었는데요. 예. 네. 당시 레이건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다가 존 힝클리 주니어라는 청년한테 총으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리볼버 총으로 6발을 쏘았는데요. 레이건 대통령도 그 당시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어요. 네. 심장 한 2cm 정도까지 총알이 접근하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다행히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은 회복이 됐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던 브래디 비서실장이 평생 장애 후유증을 겪는 네. 이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총기 규제법의 이름이 브래디법이거든요. 예. 그 네. 이름을 따서. 그리고 오늘 행사를 열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
백악관 기자실의 이름도 브래디 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이 범행 동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주변에서 이 전쟁 반대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혹시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받았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 그랬으면 이란과의 연관성을 계속 조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이러는 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의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아마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이런 가운데 2차 종전 협상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에 도착은 했는데 이 미국 측과 만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요. 이 미국 측 파키스탄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교착 상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2달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휴전 기간에도 양측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란이 뭐 회담을 완전히 거부했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중재했던 파키스탄 그리고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기 전에 또 중재를 했던 오만을 방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적일 수도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이 과정에서 이란은 아마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하고 오만을 통해서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는 이런 움직임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총격 사건부터 이란 전쟁 상황까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